김민재 득점과 구리커버리, 3실점에도 비판받긴 어려운 이유 슈퍼맨이 필요한 바이에른 뮌헨 수비. 뮌헨은 8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파메카노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했다. 뮌헨은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펼쳐진 프랑크푸르트와의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에서 3에서 3으로 비겼다. 우파메카노는 이날 김민재와 중앙 수비진에서 호흡을 맞췄다. 뮌헨은 먼저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15분 코너킥에서 김민재가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반전에 오마르 마무시와 에키티케에게 연달아 실점을 내줬다. 역전골을 내주는 장면에서 아쉬운 수비를 펼친 우파메카노는 직접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37분 마이클 올리세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자 우파메카노가 밀어 넣으면서 2에서 2가 됐다. 뮌헨은 후반 8분 올리세의 득점으로 다시 앞서갔다. 후반 막판 변수가 발생했다. 우파메카노가 근육의 이상을 느꼈고 에릭 다이어와 교체됐다. 수비진의 변동이 생긴 뮌헨은 추가 시간에 결국 마무시에게 다시 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다. 부상을 당한 우파메카노는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예정이다. 자연스레 프랑스 국가대표팀에도 합류할 수 없게 됐다. 프랑스는 11일과 15일에 이스라엘, 벨기에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네이션스 리그를 펼친다. 우파메카노는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차출이 불가능해졌다. 뮌헨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이토 히로키와 유시프 스타니시치가 다친 상황에서 우파메카노까지 쓰러지며 수비진의 공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은 뮌헨 지휘봉을 잡은 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로 주전 수비 라인을 구축했다. 10월 A매치 휴식기 안에 우파메카노가 회복한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못할 경우 호흡이 좋지 않은 김민재와 다이어 수비진을 구성해야 한다. 다이어는 지난 후반기에 뮌헨에 합류해 김민재와의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갔지만 올 시즌은 백업에 머물고 있다. 아직 리그 선발 출전 기록은 없고 교체로만 2경기를 소화했다. 2. 김민재 완벽 부활시킨 콤파니. 세심한 남자였다. 민감한 결정은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소식통 FCB 인사이드는 9일 한국 시간 콤파니 감독은 팀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다지기 위해 규율과 시간 엄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도입했다. 이러한 규칙은 보드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라며 콤파니 감독의 팀 지도 방식에 대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콤파니 감독은 시간 엄수를 강조했다. 매체는 독일 빌트를 인용하여 훈련 전에 지각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콤파니 감독이 훈련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남아야 한다. 훈련 세션은 보통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콤파니 감독은 오후 4시까지 남아있는다 라고 전했으며 콤파니 감독은 비디오 분석 세션 지각은 엄하게 처벌한다. 늦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라고 전했다. 콤파니 감독의 규율은 엄격했다. 그러면서도 콤파니 감독은 선수들과의 신뢰를 위해 세심하게 행동했다. 선발 라인업 제외와 같은 민감한 결정에 대해서는 선수와 직접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어 콤파니 감독은 민감한 결정의 경우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영향을 받는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린다. 예를 들어 레온 고레츠카가 분데스리가 3라운드 선발 제외일 때 이를 콤파니 감독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투명성을 조성하고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와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선발 라인업 결정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자신의 판단을 선수들에게 직접 다가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납득시킬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콤파니 감독은 선수 개개인을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민감한 결정은 직접 설명한 것이다. 콤파니 감독의 지도 방식뿐 아니라 전술도 호평을 듣고 있다. 선수들도 만족한다. 독일 빌트는 9일 선수들은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토마스 투엘 감독 시절 기다리는 신중한 방식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한다
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 부임 이후 완벽히 폼을 되찾았다. 나폴리 시절 보여주었던 철벽이 다시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전 3실점하긴 했으나 그 전까지는 아주 좋았다. 공중볼 장악 능력은 여전했고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좀처럼 상대에게 찬스를 허락하지 않았다. 3. 케인 툴에 떠나고 절친도 선 떠난다. 손흥민 빼고 다 사라지나 오른쪽 화살표 벨기에서 정식 감독 데뷔. 영국 인디펜던트는 9일 한국 시간 토트넘의 라이언 메이스는 새로운 구단과 감독직을 논의하고 있다. 토트넘 1군 코치인 메이스는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그 중에는 2차례 임시감독직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도 메이스는 현재 공석인 안더레우트 감독직을 두고 협상 중이다. 지난달 물러난 덴마크 출신 브리안 니에머를 대체할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 고 메이슨이 벨기에 명문 안더레우트에서 정식 감독으로 데뷔할 거라고 전했다. 메이슨은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2014년 여름 일군에 데뷔해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1년 뒤인 2015년 여름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다. 손흥민보다 한 살 더 많았던 메이슨은 손흥민과 빠르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 함께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2015에서 2016 시즌 1군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메이슨은 시즌 종료 후 헐시티로 이적했다. 그리고 불운하게 선수 생활을 끝마쳤다. 2017년 1월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치명적인 머리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 결국 축구화를 벗을 수밖에 없었다. 2017년 2월 26세에 현역 은퇴를 선언한 메이슨은 지도자로 변신했다. 이른 나이에 지도자 수업을 받은 메이슨은 토트넘 유스 아카데미에서 코치와 지도 총괄을 역임했다. 임시감독직도 2번이나 경험했다. 2021년 4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되면서 메이슨이 임시감독으로 임명돼 남은 시즌을 이끌었다. 이때 손흥민을 감독으로서 지도했다. 이후 1군 코치로 계속 토트넘에 남아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보좌했고 콘테가 경질된 2023년 4월 다시 한번 임시감독으로서 소방수 역할을 맡았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후에는 훈련 세션 총괄 책임자로 경험을 쌓았고 안더레우트에서 제의가 오면서 정식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손흥민과 함께했던 이들은 거의 대부분 토트넘을 떠났다. 단짝 해리 케인은 지난해 여름 우승을 위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고 비슷한 시기 토트넘 유스 아카데미를 지도했던 야야 투레 또한 스탕다르 리에주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팀으로 향했다. 위고 요리스 역시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주고 미국으로 갔다. 손흥민 곁에는 이제 벤 데비스 정도만 남아있다. 손흥민도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내년 여름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며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2026년 여름에는 동행이 끝난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과 계약 상황에 대해 아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매우 분명하다. 이번 시즌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지금 나이에는 모든 순간이 목표와 같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며 재계약과 관련해 토트넘과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난 이 상황과 올 시즌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난 이 클럽의 모든 사람과 선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 우승을 얻고 싶을 뿐이다. 그게 내가 뛰는 이유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 알 수 없다. 면서 하지만 난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걸 바친 지 거의 10년이 됐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난 아직 구단과 계약돼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모든 걸 다 하고 싶을 뿐 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4. 또 부상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12임명의 1651억 투자 오른쪽 화살표. 정작 주전은 37세 베테랑. 영국 매체 BBC는 8일 한국 시간 맨유와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리 맥과이어는 부상으로 인해 몇 주 동안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 출전했던 맥과이어는 전반전에 부상을 입어 교체됐다고 전했다. 잉글랜드 전통의 명가 맨유는 지난 시즌 리그 8위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여기엔 1976-77 시즌 이후 47년 만에 최다 실점을 허용한 수비진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맨유가 지난 시즌 내준 실점만 무려 81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맨유의 보드진과 에릭 텐 하흐 감독도 수비 문제에 공감했다. 이에 올여름 LOSC 릴에 6,200만 유로, 약 914억 원, 라는 막대한 금액을 제안하며 재능 있는 수비수 레니 요로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맨유는 이적 시장 막바지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마타이스 더 리흐트를 영입했다. 이미 텐 하흐 감독과 아약스에서 함께 호흡한 바 있는 더 리흐트를 영입하기 위해 맨유는 5천만 유로, 약 737억 원을 투자했다. 고작 두 센터백을 영입하는데 약 1651억을 사용한 맨유지만 올 시즌 수비 불안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리그 7경기를 치르며 8실점을 허용한 끝에 리그 14위로 처져 있다. 리그 최하위 수준의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는 공격진의 부진이 더욱 뚜렷하나 향후 수비진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맨유 수비진의 부상 및 컨디션 난조 등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선 맥과이어, 에반스가 선발 출전했다. 요로는 프리시즌을 치르던 도중 부상으로 이탈했고 더 리흐트를 필두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빅토르 린델로프 등은 컨디션 난조 증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올 시즌 그나마 제 몫을 다해주던 맥과이어마저 다음 경기부턴 나서지 못할 예정이다. 맨유 입장에선 매 시즌 이적 시장을 통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음에도 37살이 베테랑 에반스를 주전으로 기용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